마침내 흘리는 기쁨의 눈물. 작년 11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딸의 지적장애 신청을 복지센터에 하였으나 미해당 판정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였다.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그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모가 조금 더 노력하고 보살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가끔씩 예기치 못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며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유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중학교 진학 후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워 급기야 자퇴를 하게 되고 대안학교에 다니던 중 전문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우리 아이가 지적장애라니. 정신을 차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과연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것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하라는 서류를 챙겨 지적장애 신청을 하였는데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연락이 온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사님이 이의 신청을 해줘서 장애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내용은 안타까웠으나 냉정을 찾고 알겠다고 하면서 다음 날 통화하기로 했다. 사실 지적장애 신청은 처음 해보는 건이라서 관련 법률, 고시 등을 조사하고 결정례 등을 찾아보았다. 확인해보니 이거는 지적장애 경계선에 있어서 참 어려운 건이었다. 결정례도 기각된 사례들이 더 많았다. 이 사건을 맡아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다시 연락을 하여 신청했던 서류, 미해당 판정 통지문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꼼꼼히 자료를 정독하고 인용의 실마리가 보이는지 보고 또 보았다. 문득 미해당 판정의 사유만 제대로 반박할 수 있으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과연 내가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까? 반박을 하려면 증거자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음 날 다시 통화를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달라고. 통화 도중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이 건을 맡아보겠다고 하고 수임을 하였다. 먼저 초중학교 생활기록부, 자문의사 소견서, 진료기록지, 의뢰인의 의견 등을 꼼꼼히 메모하며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접 아이를 보기 위해 충청도로 날아가서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았고 대안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면담이 이어졌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과 대안학교 선생님의 의견서를 받기로 하고 요청을 드렸다. 이제 웬만한 증거자료 등은 모았다. 추가로 집 근처 가게, 사장님의 의견과 친구들의 의견서를 받고 싶었으나 이사를 가고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포기하였다. 내 자식의 일처럼 매달리고 매달렸다. 그리고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심사 결정 내용이 뭐 있다고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치료경과 학교생활 기록 부상 전반적인 발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슨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사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장애 사유 5가지를 조목조목 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였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하면 수긍을 하겠는데 종합적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들이밀며 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쩌랴? 받아들이고 행정심판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일단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자문의사 소견서를 받아보고 초등학교 관련 확인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기존의 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 확인서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먼저 확보했다. 이제 진검승부다. 행정심판에서 지면 이제 영원히 이 아이는 구제받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야 한다. 물론 소송이라는 최후 수단이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하루하루 24시간 정말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 친구의 인생이 나에게 맡겨져 있으니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6월 30일 오후 2시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사건을 심의하였다. 일주일 후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본인이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해 전화를 드려보라 말씀드렸다. 30분 후 연락이 왔다. 행정사님, 인용이 뭐예요? 인용이라고 하면서 2주 안에 우편으로 재결서가 갈 거라고. 눈물이 났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내가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이 맛에 행정사를 하는구나. 나는 천당 가겠지. 너무 기뻐 우리 사무실 가족들에게 오늘 한턱 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에게는 여전히 산적한 분쟁 조정 신청서 2건, 보완서 1건이 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